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동력수상 레저기구 일반 조정면허 1급 2급 필기 100% 듣기로 합격하는 문제예능 700제 스피드 암기노트 6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두 지점 사이의 실제 거리와 해도에서 이에 대응하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의 비율을 축척이라고 합니다. 축척. 두 지점 사이의 실제 거리와 지도에서, 해도에서 이에 대응하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의 비는 축척이죠. 축척. 점장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정선이 직선으로 표시된다. 침로를 구하기에 편리하다. 좌우선과 거등권은 직선으로 나타낸다. 모두 맞고요. 두 지점 간의 최단 거리를 구하기에 편리하다. 틀렸습니다. 점장도는 침로를 구하기에 편리하지만 먼 거리 간의 최단 거리를 구하기에 편리한 것은 대권 항법이지 점장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지구처럼 구면상에서의 두 지점 간의 최단 거리를 구할 때는 대권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직선으로 표시되는 점장도는 부적합하다. 해사안전법상 안전수역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두 표는 하나의 적색구다. 모든 주위가 가항수역이다. 안전수역 표지 맞고요. 하지만 등화는 3회 이상의 황색 섬광등이다. 황색 아니고 백색입니다. 안전수역에서의 등화는 3회 이상의 백색 섬광등이다. 중앙선이나 수로의 중앙을 나타낸다는 맞습니다. 등화는 황색 아니고 백색이다. 조류가 빠른 좁은 수로에서 항해할 때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항 시기는 조류가 약한 때를 택한다. 맞고요. 순조 때보다 역조 때 정침이 잘 된다. 맞습니다. 유속이나 선속이 빠르면 선수 영향이 커져서 조종이 어려울 수 있다. 당연하겠죠. 하지만 선수미선과 조류의 방향이 되도록 일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틀렸죠. 일반적으로 협소한 수로에서는 선수미선과 조류의 방향이 일치되도록 항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원력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복원력이 증가한다. 화물이 이동할 위험이 있다. 맞고요. 승무원의 작업 능률이 저하된다. 맞습니다. 선체나 기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자,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횡료 주기가 길어진다. 복원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배가 좌우로 뒤뚱거릴 때 빨리 제 위치로 자세가 돌아온다는 얘기겠죠? 횡료 주기가 짧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횡료 주기가 길어진다 하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좁은 수로나 항만의 입구 등에 두세 개의 등화를 앞뒤로 설치해서 그 중시선에 의해서 선박을 인도하도록 하는 것은 도등입니다. 도등. 어디에 설치한다? 좁은 수로나 항만의 입구에 설치한다. 두세 개의 등화를 앞뒤로 설치해서 선박을 인도하는 것은 도등입니다. 다음 중 기관의 배기가스가 흰색이다. 자, 배기가스 흰색은 연료에 수분이 혼입된 겁니다. 연료에 수분이 혼입됐을 때 배기가스가 흰색으로 나타난다. 정상은 무색이에요. 배기가스가 흰색이다. 수분 혼입이다. 우리나라의 우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행하는 수로에 우측 한계를 표시함으로써 표지 좌측으로 항행해야 안전하다. 자, 요걸 고르셔야 됩니다. 우현 표지는 우측 한계라서 이 표지에 좌측으로 항행해야 안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현 표지, 우측 한계다. 내연기관의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건으로 맞지 않는 것은 배기로 배출되는 열량을 적게 한다. 용적 효율을 좋게 한다. 연료 분사를 좋게 한다. 모두 기관의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건 맞습니다. 하지만 압축 압력을 낮춘다. 자, 틀렸는데요. 보통 기관 엔진은 4행정 사이클, 흡압 동배, 흡기, 압축, 폭발, 배기의 4행정 사이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간략하게 엔진을 그려보면 자, 이쪽이 흡기, 이쪽이 배기 밸브라고 하면 자, 요게 실린더고 안에 있는 것이 피스톤. 피스톤에 연결된 커넥팅 로드와 아래쪽 크랭크 축이 되겠죠. 그리고 이 크랭크 축과 캠 축이 구동 벨트로 연결돼서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윗부분이 연소실이 되겠는데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작용이 요 연소실에서 일어나면서 이 피스톤의 상하 운동을 시켜서 이 엔진이 구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의 사행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흡기 밸브를 통해서 연소실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연소실 내에 압축 압력을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공기가 압축되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여기가 한 600도씨까지 올라가게 되면 여기다가 연료 분사 노즐을 통해서 안개처럼 연료를 뿌려주면 자연 착화되면서 압축 착화 방식이라고 하죠. 폭발이 일어나서 피스톤을 밀어내는. 그런 다음 다시 배기 밸브를 통해서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는데 요즘에는 이 배기가스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다시 이 과급기, 터보 차저라고 하는 터빈을 돌려주면서 다시 흡기 쪽으로 불어넣어서 엔진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되는 열량을 적게 하고 용적 효율을 좋게 하고 연료 분사를 좋게 한다. 다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건이 맞고요. 압축 압력은 오히려 높여야 되겠죠? 낮춘다 하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적으로 슬립이 증가하는 원인은 슬립 증가 원인은 추진기의 피치를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슬립은 프로펠러가 이래저난 거리와 배 직진 거리와의 차이인데 추진기의 피치가 증가하면 슬립이 증가한다.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슬립 증가 원인은 피치 증가다. 자, 아래 거 읽으면 헷갈리니까 슬립 증가 원인은 피치 증가다. 디젤 기관의 압축 압력이 저하되는 원인은 실린더 라이너의 마모가 클 때, 피스톤 링의 마모, 절손 또는 고착되었을 때, 배기 밸브와 밸브 시트의 접촉이 좋지 않을 때, 자, 모두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력 손실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배기 밸브 탑핵 간격이 너무 클 때, 자, 탑핵 간격은 흡 배기 밸브를 이 캠축에 연결된 캠과 로커 암의 간격에 따라 가지고 캠축이 돌아갈 때 자동으로 여닫게 돼 있는데 이 탑핵 간격이 너무 좁으면은 이 배기 쪽 밸브가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압축 압력이 누출되기도 하지만 너무 클 때는 아니다. 이 압축 압력과 배기 밸브 탑핵 간격은 그렇게 큰 관계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젤 기관에서 연료 분사 시에 유립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 중 틀린 것은 분사 압력이 높게 되면 유립은 작게 된다. 자, 유립이란 게 기름의 입자죠. 그래서 기름의 입자의 크기라는 말인데 이 연소실에 고온으로 압축되어 있는 공기에 연료 분사 노즐을 통해서 안개처럼 무화되어서 미세한 연료 알갱이들이 잘 퍼져야지 폭발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분사 압력이 높으면 유립이 작게 된다. 압력과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노즐공의 직경이 작게 되면 유립이 작게 된다. 맞겠죠? 연료의 점성이 작을수록 유립은 작아진다. 너무 끈끈하게 붙어 있으면 입자를 작게 분사하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실린더 내에 압력이 낮게 되면 유립이 작게 된다. 이건 반대로 적혀있네요. 연료 분사 시 실린더 내의 압력이 높아야 유립은 작아진다.
디젤 엔진 연소실 내에 연료 분사가 되지 않는 원인과 관계없는 것은 연료유 관내에 프라이밍이 불충분할 때, 연료 여과기에 오손이 심할 때, 연료 탱크 내에 물이 들어가거나 연료 탱크에 밸브가 잠겼을 때 모두 연료 분사가 되지 않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공기 탱크 압력과 연료 분사가 안 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가솔린 기관에 배기가스 소음을 줄이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배기가스의 팽창, 배기가스의 냉각, 배기가스 냉각과 팽창. 자, 배기가스의 냉각과 팽창이 맞으면은 요 두 개도 다 맞겠죠? 배기가스 노즐을 통한 분출. 자, 요게 틀린 답인데. 자, 요 문제는 해설을 좀 보시면은 소음 줄이는 대책으로 고온 고압가스의 온도와 압력을 낮추고 맥동 현상을 감쇄시키는 데 있다. 기본적인 소음 작용은 냉각 팽창 저항, 공명 흡수 간섭 등이 있다. 그래서 뭐 냉각 팽창이 소음 줄이는 방법이 되겠고 배기가스 노즐을 통한 분출은 없다. 그냥 암기하고 넘어갑니다. 멀티테스터기로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직류전압, 직류전류, 교류전압, 멀티테스터기로 모두 측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효전력은 측정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생긴 멀티테스터기로는 직류전압, 직류전류, 교류전압, 그리고 저항 등 여러 가지 전기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고 유효전력은 측정할 수 없다. 추진기 날개면이 거칠어졌을 때 추진기 성능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못한 것은 자, 추진기 날개면이 거칠어지면 마찰 저항이 커지겠죠. 그래서 소요되는 토크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 그래서 소요 토크가 증가한다 맞고요. 날개면에 대한 마찰력이 증가한다. 그리고 캐비테이션, 공기방울이 막 발생하면서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는 캐비테이션이 발생한다. 자, 날개면 거칠어졌을 때 발생하는 현상 맞습니다. 하지만 추력이 증가한다? 자, 오히려 추력이 감소하겠죠. 추진 효율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연료유의 종류별 특성으로 틀린 것은 휘발유의 유증기는 공기보다 3배 무거움으로 낮은 곳에 모이기 쉽고 유독하다. 맞습니다. 경유는 고속 디젤 기관에 많이 쓰인다. 맞고요. 중유는 대형 저속 디젤 기관에 연료로 많이 쓰인다. 맞습니다. 하지만 등유는 경유보다 높은 온도에서 증류되는 기름이다. 아, 틀렸습니다. 등유의 증발 온도는 150에서 300도씨고 경유는 300에서 350도씨. 그러니까 경유가 등유보다 높은 온도에서 증류되는 기름입니다. 맨 먼저 가솔린이 낮은 온도에서 증류되고 그 다음이 등유, 경유, 중유 순이죠. 다음은 가솔린 엔진의 노킹과 조기 점화에 관한 것이다. 틀린 것은 혼합기가 점화 플러그 이외의 방법에 의해 점화되는 것을 조기 점화를 한다. 맞습니다. 혼합기가 점화 플러그 이외의 방법으로 점화되는 것 조기 점화. 가솔린 기관에서 노킹은 혼합기의 자연 발화에 의해서 일어난다. 맞고요. 조기 점화는 연료의 종류로 억제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노킹과 조기 점화는 서로 인과관계는 있으나 그 현상이 전혀 다르다? 비슷한 현상이에요. 이 연소실에서 이 연소가스가 정상 수치보다 훨씬 고온 고압으로 압축되면서 과도하게 화염이 전파되고 이상 연소가 일어나는 게 이 기본적으로 노킹과 조기 점화의 비슷한 현상이기 때문에 현상이 전혀 다르다 하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흡배기 밸브에 겹침을 두는 주된 이유는 소기와 배기 상태를 좋게 하고 공기 이용률을 좋게 하여 기관 냉각 효과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기관에 냉각 효과도 있다. 그래서 흡기와 배기 밸브에 겹침을 둔다. 자, 요게 정답이 되겠어요. 자, 밑에 건 읽지 말고 배기 밸브에 겹침을 두는 주된 이유는 제일 긴 거죠. 소기와 배기 상태를 좋게 하고 공기의 이용률을 좋게 하여 기관의 냉각 효과, 기관 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흡배기 밸브에 겹침을 준다. 디젤 기관에서 연료 소비율이란 자, 기관이 1시간당 1마력을 얻기 위해 소비하는 연료량이 바로 연료 소비율입니다. 기관이 1시간당 1마력을 얻기 위해서 소비하는 연료량이 디젤 기관에서 연료 소비율이다. 자, 시간당 마력, 연료 소비율입니다. 윤활유의 변질 열화의 원인이 아닌 것은 산소, 열, 수분에 의해서 윤활유는 변질 열화됩니다. 산소, 열, 수분에 의해서 산화되고 탄화되고 유화된다. 신유를 희석한다? 변질 열화와는 상관없겠죠. 새로운 오일을 희석한다고 해서 변질 열화되지 않습니다. 자, 디젤 기관에서 탑햇 간격이 너무 크다.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아까 탑햇 간격이 너무 좁으면은 완전히 닫히지도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탑햇 간격이 너무 클 때는 완전히 열리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탑햇 간격이 너무 클 때는 완전히 열리지 않고 확실하게 닫히지 않을 때는 간격이 오히려 좁을 때죠. 그래서 밸브가 완전히 열리지 않는다. 탑햇 간격이 너무 클 때입니다. 자, 여기 로커 샤프트와 로커 암이 있고요. 이 아래쪽이 캠 샤프트와 캠이 있죠. 그래서 캠 샤프트가 돌아가면서 캠 모양이 이렇게 계란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볼록한 부분이 위로 올라오면서 탑햇을 푸시 로드를 통해서 쭉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돼서 흡기 배기 밸브를 여닫게 되는 게 그 원리가 되겠는데 이 탑햇과 캠의 간격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닫혀있는 상태에서 캠이 밀어 올리는 부분이 작으니까 닫혀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열리겠죠. 확실히 열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솔린 기관의 메인 베어링이 발열하는 원인과 관계없는 것은 과대한 부하가 걸렸을 때, 크랭크 축심이 어긋나서 편접촉을 할 때, 기관 베드가 변형되었을 때 모두 메인 베어링이 발열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각 실린더의 평균 유효 압력이 낮을 때는 발열 원인이 아니에요. 자, 압력이 낮다 하면 뭔가 부하가 작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도 부하가 많이 걸려야 열도 많이 발생할 텐데 메인 베어링 발열 원인과는 관계가 없다. 다음 중 과급기관, 터보차저죠. 터보차저의 이점, 장점이 아닌 것은 출력을 증가시킨다, 기계 효율을 높인다, 연료 소비율이 줄어든다. 자, 배기가스를 재사용하니까 출력 증가하고 기계 효율도 높이고 연료 소비율도 줄어들겠죠. 하지만 메인 베어링의 온도가 낮아진다 또 나왔네요. 아니죠. 부하는 더 크게 걸리니까 온도가 높아지겠죠. 윤활유 소비량이 증가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펌핑 작용에 의해서 연소실 내에서의 연소, 열에 의한 증발, 크랭크 케이스 또는 크랭크 축, 오일 리테이너의 누설 모두 윤활유 소비량 증가 원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분사 밸브의 분사 상태 불량, 연료 분사 밸브가 분사 상태가 불량하다고 해서 윤활유 소비량이 증가되진 않아요. 말 그대로 연소 상태와 관계되지 윤활유 소비량과는 관계없다. 연료유의 연소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연료율을 미리퍼한다, 작게 쪼개서 뿌려준다. 연료율을 가열을 한다. 연료 온도가 좀 높을수록 더 빨리 타고 잘 타겠죠. 연소성을 향상시킨다. 연소실을 보온한다. 마찬가지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연소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냉각수 온도를 더 낮추게 되면 과열되진 않겠지만 연소성은 더 떨어지겠죠. 연소 효율을 높이려면 냉각수 온도도 적당한 상태, 약 90도 정도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냉각수라고 해가지고 엄청 차가운 물로 냉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플라이 휠의 주된 설치 목적은, 플라이 휠은 크랭크 축의 회전 속도 변화를 감소시킨다. 사진과 같이 이렇게 원판 모양으로 생긴 것이 플라이 휠인데요. 엔진 연소실에서의 피스톤의 상하 운동에 의해서 발생된 에너지, 동력을 축에 의해서 운동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 피스톤의 상하 운동은 우리 맥박과 같이 쿵쾅쿵쾅쿵쾅 맥동적인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맥동적인 회전을 관성을 이용해서 부드러운 회전으로 바꾸는 것이 이 플라이 휠의 주된 기능이 되기 때문에, 주된 설치 목적은 크랭크 축 회전 속도의 변화를 감소시켜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걸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펌프의 공동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중 틀린 것은, 펌프의 흡입 시 양정을 가능한 작게 한다. 흡입관의 직경을 크게 하고 흡입 측의 압력 손실을 적게 한다. 회전차 내 흐르는 유속을 줄인다. 모두 펌프의 공동현상 방지 대책 맞고요. 펌프의 회전 속도를 높게 한다. 자, 펌프의 공동현상이라는 것은 공기방울이 막 발생을 해서 진동과 소음을 발생시키는 캐비테이션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프로펠러가 빨리 회전을 하면은 더 공기방울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는데, 회전 속도를 오히려 높게 하면은 공동현상을 방지한다?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회전 속도를 높이면 오히려 공동현상이 쉽게 발생하게 되겠죠. 기관실 빌지의 레벨 검출기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플로트 스위치입니다. 플로트 스위치. 기관실 빌지의 레벨 검출기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플로트 스위치다. 수상 오토바이의 추진 방식은 임펠러 회전에 의한 워터제트 분사 방식입니다. 임펠러 회전에 의한 워터제트 분사 방식이 수상 오토바이의 추진 방식이다. 릴리프 밸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릴리프 밸브는 주된 목적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스프링이 달려있는 포펫 밸브가 설치되어 있어서 일정한 유량으로,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이 되다가 유량이 많아져서 압력이 증가하면 포펫 밸브를 밀어 올리면서 일정치 이상이 되는 유량은 새롭게 열린 밸브를 통해서 배출이 되는 그런 원리를 띠고 있는 것이 이 릴리프 밸브입니다. 그래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릴리프, 일정하게 유지해줄게. 릴리프 밸브입니다. 일정치 이상으로 유지한다 아니고요. 유체 방향 제어 아닙니다. 유량을 제어한다. 유량을 제어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유량을 직접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일정 유량이 넘어서면 이 압력을 일정치로 유지하는 것이 릴리프 밸브의 주된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공기 압축기가 공기 저장 탱크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가동 정지를 반복하는 데 필요한 검출기는 압력 스위치입니다. 압력 스위치. 자,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가동 정지를 반복하니까 압력 스위치다. 압력 스위치. 자, 문제 속에 답이 있죠. 자, 기관 엔진 시동 후에 점검 사항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클러치 전후진, 스로틀 레버 작동 상태 점검한다. 맞고요. 기관 엔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모든 계기를 관찰한다. 연료, 오일 등 누출 여부를 점검한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 기관 엔진의 시동 모터를 점검한다. 자, 일단 시동을 하고 나서 자리에서 떠서 기관을 열어보고 모터를 점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기관 엔진 시동 모터 점검 사항은 시동 전 점검 사항입니다. 시동 후 점검 사항 물었으니까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동력 수상 레저기구 일반 조정면허 문제은행 700제 스피드 암기노트 6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7편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